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ERP 정보관리사 과목의 경영혁신과 ERP라는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ERP의 개념과 등장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는데, ERP의 기본적인 정의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통합관리 시스템이다 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RP 개념에 대해서, 그 다음 등장 배경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시간 학습을 했었다면, 이번 시간에는 ERP의 어떤 발전되어 온 과정, 그리고 ERP 특징에 대해서 학습을 한번 해볼 텐데, 앞 시간에 한 내용보다는 이번 시간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 많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 ERP 발전 과정은 70년대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ERP가 만들어지기 전에 기본적인 전통적인 정보 시스템 그 일환 중에 하나가 바로 MRP라는 것이 있습니다. MRP는 자재 소요 계획이라고 해서 생산 공정에서 자재들이 실제로 어느 시점에서 얼마만큼의 자재가 필요한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 MRP다라고 해서 MRP 자체가 시초가 되어서 ERP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단순한 예전의 경영정보 시스템은 자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냐에서 출발했다면 ERP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기능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자재 소요 계획이라 부르는 MRP에서 출발해서 ERP가 현재까지 발전되어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ERP의 발전 과정은 크게 4단계로 나누어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1970년대 MRP, 기본적인 초기 MRP 단계, 여기서 발전된 MRP2 80년대입니다. ERP가 1990년도에 도입이 되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쓴 건 물론 2000년대지만 현재는 확장형 ERP 개념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MRP1은 기본적인 자재 관리가, 자재 수급 관리가 주된 목적이었다. 자재에 대한 재고 최소화, 어느 시점에서 자재가 어떻게 필요한지를 파악을 해서 자재를 수급하는 형태를 관리하는 자재 소요 계획이 MRP1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MRP1에서 조금 변형되고 발전돼서 만들어진 MRP2라고 하는 건, MRP1이 자재 소요, 자재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라면 MRP2는 그 자재를 가지고 제품 만들었을 때 제조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궁극적인 목적이 원가 절감이다. MRP1은 자재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자재가 어느 시점에서 어느 만큼의 자재가 필요한지 그런 형태까지만 갔다라면, 그걸 조금 더 발전해서 이걸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원가 절감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는 걸 고민한 게 MRP2라는 거고요. 여기서 발전돼서 ERP는 경영 혁신의 출발, 핵심적인 단어죠. 전사적 자원관리, 우린 통합 자원관리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ERP가 단순한 경영 관리에서 벗어나서 최근에는 기업 간 최적화,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업무 흐름이 우리 회사 내부에서만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와 또 다른 회사까지 연결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더 넓어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사실은 세부적인 내용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ERP가 이렇게 발전되고 있다 라는 게 이해가 되신다면, ERP가 향후에 어떤 쪽으로 발전되어 갈지에 대한 얘기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실은 발전 과정보다 중요한 게 ERP의 특징입니다. ERP라는 그 개념이 가지는, 소프트웨어가 가지는 특징 자체는 크게 기능적 특징과 기술적 특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제가 ERP 정보관리사라는 시험 준비를 하다 보면 ERP 특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지만, 기능적 특징과 기술적 특징을 구분하는 내용도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기능적 특징이고 어떤 내용이 기술적 특징인지를 구분까지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ERP의 기능적 특징부터 먼저 본다면 하나씩 순서대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ERP 기능적 특징에 보면 다국적, 다통합, 다언어를 지원을 합니다. 글로벌 대응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외국어로 된 재무제표를 ERP에 도입을 해서 같이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원화뿐만 아니라 외국에 대한 통화, 달러가 되건 엔화가 되건 혹은 외국 언어까지 ERP 기능 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 ERP는 중복 업무를 배제를 합니다. 중복 업무가 배제가 된다는 건 업무 자체가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고, 실시간 정보 처리 체계,
이게 장소와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흔히 요즘 휴대폰이라 부르는 그 휴대폰을 통해서도 해서 업무 처리, 장부 처리가 다 된다라는 것이 뭐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러한 형태가 되겠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 처리까지 할 수 있다. 다음, 표준을 지향하는 선진화된 최고의 실용성을 수용한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이 있습니다. 업무 처리를 기존에 해오던 방식이 아니라 ERP 통해서 이렇게 변화를 주게 되면 업무 처리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기본 모델을 제공을 하고 리엔지니어링을 지원을 한다. 업무에 대한 혁신을 경영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변화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파라미터 지정에 의한 프로세서 정의라고 나와 있고요. 경영 정보를 제공을 한다. 회사의 ERP를 통해서 회사의 경영 정보가 실시간으로 관리가 되고 경영 초기 경보,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그 자산의 어떤 변동이나 부채의 변동이 급격하게 변할 때는 프로그램 자체에서 어떤 시그널을 줄 수가 있다라는 뜻이죠. 투명 경영 수단으로 활용된다. 정보가 회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서 생산 관리 과정이나 물류 과정이나 회계 처리 과정 자체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어서 공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해진 표준화된 형태로 어떤 회계 정보 이용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투명 경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오픈 멀티벤더 시스템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조금 어렵긴 하죠. 오픈 멀티벤더 시스템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ERP의 어떤 개념하면서 나왔던 특징 중에 확장성이라고 있었습니다. ERP가 단순한 이것이 ERP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능들을 추가하고 혹은 다양한 하드웨어나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연결해서 기능성이 확장될 수 있다라는 걸 오픈 멀티벤더 시스템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요. 실제 중요한 용어 하나는 이 파라미터라는 표현이 되는데 이 ERP 자체가 파라미터 지정에서 프로세스를 정의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파라미터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하자면 파라미터라고 하는 건 프로그램 자체가 소스에 코딩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상의 특정한 기능을 사용해서 조직의 변경이나 프로세스 변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정해져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용자 환경에 맞추어서 이 ERP 소프트웨어 자체가 유연해서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면 쉽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소프트웨어대로 회사 업무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회사 업무 프로세스에 맞춰서 ERP를 변경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나와 있는 내용들이 ERP의 특징 중에 단순 기능적인 특징이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은 기술적 특징에 해당하는데 앞에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ERP 특징이 아닌 것 이렇게 묻는 어떤 문제들보다는 기능적과 기술적을 구분해서 묻는 문제가 훨씬 더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특징은 ERP는 4세대 언어를 활용한다. KS2를 사용하고 있고 환경 데이터베이스 앞 시간에 했었죠. ERP 특징 중에 환경 데이터베이스 쓰고 있습니다. 객체 시향 기술을 사용을 해서 인터넷 환경에 이 비즈니스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설명이 나오는데 제가 이게 좀 부끄럽지만 이런 설명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향후 여러분들이 자기 시험을 친다라고 한다면 일단 ERP 특징을 묻는다면 좋은 겁니다. 네, 좋지 않은 건 ERP 특징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단순하게 기능적 특징과 기술적 특징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이게 팁이라면 팁이고 이렇게 좀 찍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조금 쉬운 말로 되어 있는 건 기능적 특징이고 어려운 말은 기술적 특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ERP가 굉장히 좋은 거니까 안 되는 것이 없다. 조금 부정적인 말이나 안 된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ERP하고는 틀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RP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조금 반복적으로 봐두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다 암기를 해야 된다, 외워야 된다까지는 아니지만 ERP 특징에 대한 이해는 조금 하고 갈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서 기술적과 기능적에 대한 차이점은 좀 정리를 해둘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이 ERP의 발전 과정과 특징에 대해서 저희가 학습을 간단하게 했었는데 발전 과정은 지금 보는 기본 예제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네. 자, 다음은 ERP의 발전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ERP 발전 과정이 4단계다라고 했거든요. MRP라고 얘기하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자재 소요 계획이다라고 얘기했고 자재를 대한 어느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자재가 필요한지를
관리하기 위한 자재 소요 계획이 MRP라고 한다면, 이 MRP에서 발전된 두 번째는 자재에 대한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해서 원가 절감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두 번째 단계였고요. 다음 통합 관련 ERP를 거쳐서 마지막 향후에 우리가 가는 것이 바로 확장형 ERP까지 나온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ERP의 발전 과정을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용어들은 순서는 조금 구분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ERP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걸 물었습니다. 1번 다국적, 다통화, 다언어. ERP는 다 된다. 네. 특정 하드웨어 및 특정 소프트에 의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2번 보기가 문제에서 옳지 않은 거 물었으니까 2번이 틀린 보기가 되겠죠. ERP는 특정 하드웨어나 특정 소프트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하게 연결할 수 있는 오픈 멀티벤더 스타일이다. 멀티벤더 형태다 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정 하드웨어 소프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픈되어 있다. 다양한 하드웨어와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연결할 수 있는 형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채택하고 있다. 그렇죠? 마지막에 투명 경영 수단으로 ERP는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2번 ERP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걸 물었는데 정답은 2번이 되겠죠. ERP는 특정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연계가 가능합니다. 오픈 멀티밴드. 나 영어 별로 안 좋아하는데. ERP 특징 중에서 기술적 특징, 제가 앞에 설명드린 문제죠. ERP 특징이 아닌 것을 묻기도 하지만 기능적 특징과 기술적 특징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기술적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걸 물었는데 다국적, 다통화, 다언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4세대 언어 활용, 객체 지향 기술. 지금 보시는 것이 전부 다 ERP 특징에는 해당됩니다. ERP 특징이 아닌 건 아닌데 ERP 특징은 다 맞는데, 이 중에는 기술적 특징이 있고 반대로 기술적 특징이 아닌 뭐가 있다? 기능적 특징이 있다. 기술적 특징이 아닌 걸 묻는 건 기능적 특징을 묻는 거니까 보기 중에서는 문제 1번 다국적, 다통화, 다언어는 기술적 특징이 아니라 무엇에 해당한다? 기능적 특징에 해당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문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갑니다. ERP 특징 중에서 기능적 특징으로 올바르지 않는 잘못된 것을 물었습니다. ERP는 중복적,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를 줄여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실시간으로 데이터 입출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속한 정보 사용이 가능하다. ERP를 통해서 정보의 효과적인 세원 파악 확대 및 세원 파악 및 증대. 자꾸 버벅거려. 네. 기업의 투명하게 구현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고, 4번에 가면 조직의 변경이나 프로세스 변경에 대한 대응은 가능하지만 기존 하드웨어와의 연계에 있어서는 보수적이다라고 설명이 나옵니다. 자, 앞에 보셨던 문제보다 조금 어려운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ERP의 기능적 특징을 물었는데 중복적이나 반복적 업무를 줄일 수 있죠. ERP 특징의 중요한 하나입니다. 실시간으로 통합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ERP 통해서 정부의 효과적인 세원 파악 및 증대. 자, 기업들이 기업에 대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면 투명 경영 시스템이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어떤 회계 관련 자료, 돈과 관련된 이익 관련된 자료들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신고까지, 세금 관련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효과는 가져올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조직의 변경이나 프로세스 변경에 대한 가능하다. 다만 기존 하드웨어 연계에 있어서는 보수적이다 라고 했는데, ERP는 조직에 대한 변경, 프로세서 당연히 변경에 대응이 가능하고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 라고 했거든요. 더불어서 기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다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연결이 가능한 오픈 멀티밴더 방식을 가지고 있다, 채택하고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제 4번 ERP 특징 중에서 기능적 특징이 아닌 걸 물었는데 정답은 4번이 되겠죠.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ERP의 발전과 특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줄여서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ERP의 도입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 제가 ERP의 어떤 개념의 ERP 개념을 6차시로 나누었을 때 첫 번째 보신 ERP의 개념보다는 이번 시간에 학습하신 ERP의 어떤 발전 과정, 특징, 발전 과정을 좀 단순하게 보실 수 있지만 ERP 특징 자체는 조금 눈여겨서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기본적인 이론 내용들은 정리하시고 노차 부탁드리지만 추가된 예제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반복적인 학습을
해 주셔야 학습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기본 내용들을 마무리하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 ERP 토입, ERP가 도입되는 어떤 절차나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 ERP 토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